안녕하십니까. 뜨거라. 지금 태풍 카눈이었나?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키나와 그쪽을 맴돌다가 올라오는 걸로 이제, 예보가 돼서, 잼버리 야영장 거기 철수하는 그 뉴스가 나왔네요. 철수를 하고 아마 서울 근방으로 다 이렇게 올린다고 지금 윤 대통령이 긴급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저도에서 이제 주무부처 그런 높은 분들하고 이제 얘기가 됐나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아시죠? 패션이 뭐죠? 패션 열정.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예수의 열정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 크리스트 관련된 영상은 아닌데 이 패션은 예수의 순환을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가 자신이 어떤 순환을 받을지를 다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정말 그렇게 계속됐고, 모든 따르던 제자들은 다 깨어나지 못하고 다 배반하고,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가 패션입니다, 바로. 근데 제가 왜 갑자기 패션 얘기를 하냐면은, 독일어의 열정은 제가 발음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독일어 발음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독일의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 19세기 후반에 굉장히 이제 활동하시고, 20세기 초반까지도 그분이 어떻게 되지? 생물 연도, 어쨌든 막스 베버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자본주의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 크리스교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됐다, 이제 그 얘기인데,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이 간단하게 나온 게 그런 거니까, 교과서라든지 교양서에서. 그리고 뭐 실제로 읽어보면은 역시 대륙 쪽은 참 철학적이야. 어렵죠. 어렵고, 또 한자 문명권에 대한 몰리에 이런 것도 참 좀 아는 것만 얘기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자 문명권을 이란 크리스교 문명권이랑 비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좀 얘기를 좀 하는 면이 있는데,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은 좀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열정, 그리고 빠른 판단력.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먼저 얘기하고 해야 되겠네요.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물구덩이에서 헤엄은 많이 칠 수 있지만 우물구덩이에서 헤엄치기는 되게 힘들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정치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것들을 막 조절해 나가고, 뭐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해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학자와 정치 이 두 개의 차이도 이제 좀 다르고, 그리고 아주 철학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변증법적으로 정치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열정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발음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려고.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은 고난, 예수의 고난,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감정적인 어떤 어딘가를 향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상황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독일어 발음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이제 번역된 거에는 뭐라고 하더라? 목관 능력인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었거든요, 예전 책에는. 근데 그게 이제 빠른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앞쪽에 그 패션이 바로 열정, 신념윤리를 얘기를 한다면, 그거의 변증법적인, 이건 당연히 뭐 대륙 쪽이니까 독일 계통 그쪽이기 때문에 철학이 아주 철학적이죠. 거기에 걸맞게 신념윤리와 걸맞게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판단력은 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방금 저 도서관을 가면은 책을 봐야 되는데 책 한 줄 읽고 나서 진짜로 그 농담 비유가 아니라 한 줄을 읽어요. 한 줄. 책 읽는 게 되게 이제 막 몸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보면은 듣는 거나 이런 거 뉴스 이런 걸로 이제 막 듣고, 아니면은 과학기술 뭐 요즘에 과학기술 그것도 제가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하여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태풍 그 영향으로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다들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건 어떨까? 비행기 뜰 수 있을 때. 이제 내일 모레 되면은 비행기도 못 두고 할 텐데. 제가 엊그젠가 그저께군요. 인명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다행히 그날인가 그 다음날 원래 예정되었던 그 공연은 연기를 하고 그렇게 잘 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이걸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은 좋아요. 그게 뭐 어떤 다른 또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런 게 있건 말건 간에 신념을 가지는 거는, 패션은 좋단 말이야. 근데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 책임을,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태풍이 오고, 이제 태풍이 오는 동안에 일단 철수는 잘했고, 근데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는데
환불도 다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끝까지 그 기간을 다 채워서 이제 하려고 이거저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을 했고 신념을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은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된다.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19세기 후반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19세기면 제가 뭐라고 했죠? 분과과학의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사회과학이에요. 다 영미권 쪽은. 그러나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도 그 사람 정치 철학자라고 평가받거든요. 정치학이 아니라, 분과과학이 아니라 정치 철학. 근데 한자 문명권에 대한 좀 몰이해가 있긴 하지만은 열정, 패션, 그리고 판단력, 빠른 판단력, 현실적 판단력.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잘 마무리해서 인명피해 없게 잘 마무리하시고,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진짜.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책임을 안 지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책임을 져야 된다.